자, 2011년에 그 저축은행에 이 사태가 있었고, 또 2011년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는 부동산 대출로 비롯된 현재와는 다르게, 그때는 금융당국자가 발언을 공개적으로 잘못해서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갑자기 뱅크런이 벌어졌다가 그게 아니라고 해명함으로써 일단 낙이 됐어요. 그때는 그 2주 내 예적금을 제치한 경우 원상 복귀시켰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할란다. 뭐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때는 말 한마디에 이제 흔들렸는데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진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은 그게 아니라 지금 부동산 관련 대출로 위기가 내부에서 벌어져서 지금 넉 달을 끌어왔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지금 이 연체가 확대되면서 위기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게 별일 아니다,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검찰 수사가 계속되어서 새마을금고 관련 중앙의 지역금고 구속자가 나오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이번에 벌어진 일은 2011년에 새마을금고 사태하고는 다르게, 그때 뱅크런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2011년에 있었던 저축은행 도산과 닮았다. 자, 그럼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저축은행이 16곳이 영업정지를 한 해에만 당하고 총 31개의 부실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70조 원의 새마을금고 돈 중에 남아있는 돈 중에 한 27, 8억 정도가 30억 가까운 돈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적 자금이 27조가 투자되었어요. 그 절반인 13조 6천억만 회수됐어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지금 12년이 지나갔는데 절반은 날리고 절반만 회수됐다는 겁니다.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PF 대출이 결국 부동산 경기 악화와 더불어서 연체력 확대로 가게 되면서 부도가 나는 상황으로 가게 된 거예요. IMF 이후에 저축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PF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가 증권과 같이 위험 부담이 큰 투자 비중이 높아져 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저축은행에 정부가 그때 박아놓은 돈이 27조 1717억이고 지금까지 회수한 돈은 11년이 지났는데 작년 말 현재 13조 6천억밖에 안 됐어요. 정부는 파산한 저축은행의 남은 자산을 매각해서 6년까지 다 회수하겠다 하지만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 해먹은 자들 중에는 남욱 일당이 그 대장동 근처에서 벌였던 그때 1200억을 땡겨왔잖아요. 부산저축은행에서 조우영입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들도 결국 대장동에 돈을 벌고도 그 돈 다 안 갚았잖아요. 이번에 이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일, 새마을금고가 공식적으로는 부동산 PF 대출을 안 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새마을금고가 56조 3천억이 넘는 부동산 건설업 대출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PF와 비슷한 토지 수탁 등으로 15조가 넘는 돈을 총 한 72조가 넘는 돈이 자구암 부동산 쪽에 건설업 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이런 일을 원래 하는 기관이 아닌데 요 근래 이런 쪽에 엄청나게 대출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결국 건설사들이나 부동산 업자들이 기존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제2금융권에서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새마을금고로 집중적으로 몰려왔고 그것이 이제 부패 구조에 노출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특성상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부동산 건설업 관련 대출이 늘어나면서 72조에 달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요, 이 건설업자들이나 부동산 업자들은 돈 땡기려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저 전라도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수도권의 건설 현장에, 부동산 현장에 투자, 뭐 영남에 있는 업체가 수도권에 투자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왜 이런 게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의 간부 이사장이나 그런 간부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빌릴 때 어떤 걸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편법으로 도저히 빌릴 수 없는 사업이나 빌릴 수 없는 땅에 빌리도록 작업을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보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고 또 감정도 받을 건데 그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해결해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각 지역 금고의 대빵격인 1294개인가 있는 금고의 대빵격인 이사장은요, 선거를 통해서 뽑아요. 금고에 10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2년 이상 넣어놓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역의 B급 유지들의 다툼이에요. 그래가지고 임기 4년에 2번 대할 수 있어서 총 12년까지 해요. 그런데 되고 나면 직원 뽑고 승진시키는 인사권을 휘둘러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인사권을 둘러싼 직원과 이사장 간에 온갖 지금 추악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고 비행도 나돌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 연봉은요 적게 설정해 놨어요. 왜? 투잡이 가능해서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이해관계 없으면서 가도 되죠. 그런데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로 받고 업무 추진비와 별도의 차량 유지비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연봉은 적지만 짭짤하게 생기는 게 있고 뒤로 생기는 것도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그야말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처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통합도 되지 않고 새마을금고법을 지연시키면서요. 그래서 이거는 선관위에 이미 위탁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원진을 뽑기 때문에 그 선거가 개판, 돈판이 될 거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또 되고 나면 횡령이나 이런 걸 많이 할 거라는 것도 필수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농협처럼 겉으로 조합원이 뽑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고 다만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회가 있지만 얼마 전에 대구입니까? 2,800억을 부동산 현장에 대출해준 그 단위조합들 한 30개에 대해서 연체율 등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깐깐하게 따져보겠다고 중앙회가 나오니까 사실 중앙회도 비리가 많아서 그럴 자격도 없죠. 그러니까 지역의 그 새마을금고들이 못하겠다고 소송까지 냈잖아요. 그러다가 시끄러워지니까 마지 못해서 이제 적당히 찌그러졌는데 아주 노는 꼴들이 양쪽 다 가관인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에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대출은 1금융권에서 대체로 하지요. 그것보다 좀 수준이 떨어지는 불안한 건설업 대출은요. 어디서 하냐? 정권회사나 보험회사가 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좀 떨어지는 데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나 그런 데서 또 좀 떨어지는 게 이제 새마을금고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일으킨 부동산 건설업 대출이나 토지 수탁이 애초 많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왜 난리가 갑자기 났냐? 부동산 건설업 공동대출이 56조. 자, 여기에 토지 수탁이 15조가 넘죠. 이러면서 올해 연체율이 9.23%까지 달했어요. 올해 1월 말 새마을금고 건설업 부동산업에 내준 기업 대출 잔액이 56조 4천억, 연체율은 9.23%까지 갔어요. 새마을금고는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하지 않지만은 관리형 토지 수탁을 대출을 2019년 2월부터 취급을 하고 있어요. 관리형 토지 신탁 대출이요. 부동산 가치와 담보 인정 비율에 근거해 건축 자금을 내주는 거예요. 즉 땅값에 근거해서 집 지을 값을 내주는 걸
관령 토지 신탁이라 해요. 2020년까지만 해도 2조 8천억밖에 안 됐는데 2022년에 15조가 넘었어. 사실상 새마을금고가 땅만 있는 사람한테 건물 지을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새마을금고의 문제의 핵심은 건설업 부동산업 관련 대출이라는 거예요. 이게 72조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뒤늦게 개정해서 이제 이걸 제한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저축은행과 다른 상호금융사, 농협, 수협, 신협 이런 데 대해서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정부가 엄격한 대출 규제에 들어갔어요. 금감원 산하에 있는 이런 기관들은 규제가 좀 됐는데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밑에 있고 행안부로부터 별로 규제받는 조직도 아니고 제각각 따로 노는 조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빌리기 좋다고 전부 일로 몰려와 버린 거예요.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서 새마을금고 대출은 급격히 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마을금고가 2011년 저축은행 부도 사태와 똑같은데 그때 정부가 27조가 넘는 돈을 박아 넣었다가 절반밖에 11년이 지나도 회수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정부가 어제 새마을금고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또한 정부 돈이 들어가서 또 돈이 떼이는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 저축은행 사태가 똑같이 2011년에 있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나는 동안에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up and thi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